이 미친년아? 우리 엄마 어딨어? 강재인의 외침은 새 파이프가 울리는 소리보다도 거칠게 창고 안에 부딪혔다. 분노가 섞인 울림은 벽을 타고 번져나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귀를 후벼 팠다. 도윤은 곁에서 차갑게 이를 악물었다. 거짓말 한 번만 더 하면 넌 오늘 여기서 끝장이야. 그의 눈빛은 칼날 같았고 그 시선 끝에는 강세리가 앉아 있었다. 강세리는 여전히 의자에 묶인 채 고개를 들어 피식 웃었다. 웃음은 건조했고 입술에 묻은 피조차 비웃음의 장식처럼 보였다. 끝장낼 수 있으면 해봐. 넌 이미 늦었어. 그녀의 말이 공기를 뒤흔들자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신음이 희미하게 흘러나왔다. 제이는 그 소리에 온몸이 경직되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감각이 목을 타고 올라오자 도윤이 그녀의 어깨를 잡아 눌렀다. 지금은 흔들리면 안 돼. 세리는 여전히 여유를 잃지 않았다. 네가 아무리 발악해도 판은 이미 짜여 있어. 주주총회? 웃기지 마. 이미 내 손바닥 위야. 그녀의 눈은 뱀처럼 미끄럽게 흔들렸고 그 안에는 승자의 자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지만 제이는 숨을 몰아쉬며 단호히 내뱉었다. 판을 짠 게 네가 아니라면? 네가 이용당한 거라면? 그 말에 세리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곧 다시 입꼬리를 올렸다. 제인아, 넌 아직도 착해 빠졌어. 세상은 배신하는 놈이 이기는 거야. 강세리의 최후의 발악,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건강하세요. 그 시각, 회사 빌딩의 꼭대기층. 황기찬은 어두운 회장실 안에서 서류를 쥐고 있었다. 창밖에선 플래시가 번쩍였고 언론사 차량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손끝은 여전히 차갑고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해이만이라 끝까지 날 몰아붙이겠다는 거군. 그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전화기를 잡았다. 백 형사, 창고 CCTV 확보했나? 좋아, 당장 움직여. 그리고 세리를 감시해.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엔 불신이 짙게 깔려 있었다. 곧이어 문이 열리고 강미란이 들어왔다. 그녀의 걸음은 단호했고 표정은 얼음장 같았다. 당신,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해. 황기찬은 조용히 웃었다. 물러나라고?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미라는 날카롭게 대꾸했다. 내 욕심 때문이지. 그 욕심이 우리 모두를 지옥으로 끌고 갔어. 주주총회에서 끝낼 거야.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라 권력과 생존의 전쟁이었다. 창고 안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었다. 도윤은 눈빛으로 창고 구조를 살폈다. 팔레트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녹슨 철제 사다리가 벽에 기울어져 있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경로를 계산했다. 어머니까지 직선거리, 그리고 세리가 앉은 위치. 제이는 그 시선만 보고도 이해했다. 이들은 이미 수많은 위기를 함께 헤쳐온 동지였다. 네가 원하는 건 장부지? 제인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세리의 눈이 번쩍였다. 그걸 네가 알긴 알아? 제인은 손가락 사이에 작은 USB를 들어올렸다. 여기 있어. 네가 원하는 증거. 하지만 조건이 있어. 어머니를 풀어. 세리의 입술이 굳어졌다. 짧은 침묵 뒤에 그녀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네가 협상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이미 너흰 내 게임에 들어왔어. 그 순간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경찰의 무전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세리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차갑게 속삭였다. 채인아, 넌 아직 모르는 게 많아. 진짜 적은 내가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의미심장했고 동시에 잔혹했다. 그 말은 제인의 가슴에 깊은 의문을 새겼다. 회사 로비, 언론은 이미 납치 소식을 슈어내고 달려들고 있었다. 회장 일가의 내분, 납치와 비자금으로 이어지나? 기자들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카메라 플래시는 쉴 새 없이 터졌다. 주주들은 불안에 떨며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런 회사에 투자를 계속해야 하나? 만약 장부가 공개된다면 불씨는 불길처럼 번져나갔다. 정우성은 그 불길 속에서 홀로 서 있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뜻밖의 고백을 했다. 나는 강승우의 친부다. 그 한마디는 로비를 폭풍처럼 흔들었다.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의 선언은 단순한 가족의 비밀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 판도의 대이동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창고 안의 긴장은 다시 고조됐다. 도윤은
제인에게 낮게 속삭였다. 지금이야. 순간 그는 몸을 날려 어머니의 몸을 끌어안았다. 제인은 USB를 높이 들며 세리에게 외쳤다. 이 판 네가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진짜 심판은 내일 주주총회에서 내려질 거야. 세리는 미친 듯한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 끝까지 가보자. 네가 버틸 수 있는지. 창고 문이 벌컥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혼란 속에서 세리의 눈빛은 여전히 오만했다. 너희는 절대 이길 수 없어. 왜냐면 네 옆에 있는 그 사람조차 믿을 수 없으니까. 창고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직후 제인은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구급차 안의 차가운 조명 아래 최자영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다. 그녀는 딸의 손을 끌어당기며 힘겹게 속삭였다. 제인아,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일 총회장에서 너는 반드시 증언해야 해. 제인은 흔들리는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지금은 몸을 추스르는 게 먼저예요. 목숨을 걸 필요까진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싸움이 있어. 그게 바로 지금이야. 짧지만 강렬한 한마디는 제인의 가슴에 새겨졌다. 한편 황기찬은 회장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넓은 책상 위에 놓인 계약서와 문건들 사이로 한 장의 신문이 펼쳐져 있었다. 회장 일가의 내분, 납치와 비자금 폭로 임박 굵은 활자가 그의 시야를 무겁게 눌렀다. 그는 손가락을 탁탁 두드리며 중얼거렸다. 이대로라면 내일이 내 마지막 무대일 수도 있겠군. 그때 문이 열리며 강미란이 들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기찬 씨, 아직도 발버둥 치고 있나요? 이제 그만 포기해요. 황기찬은 비웃듯 웃었다. 포기? 난 아직 카드를 다 쓰지 않았어. 카드라니? 또 누굴 희생양 삼을 건데요? 미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그 울림이 방 안의 공기를 흔들었다. 하지만 황기찬은 단호했다. 누가 희생양이 되든 이 집은 내 것이다. 내가 물러나는 순간 이 제국은 무너져. 아니요. 미란이 고개를 저었다. 무너지는 건 당신뿐이에요. 그 시각 제인과 도윤은 경찰서에서 조서를 마친 뒤 잠시 복도에 서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표정은 어두웠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제인아, 아까 세리가 한 말 그냥 허세일 거야. 제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 애는 허세를 부릴 때조차 사실을 섞어. 네, 옆에 있는 사람조차 믿을 수 없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아.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돌렸다. 혹시 나를 의심하는 거야? 제인은 말없이 도윤을 바라봤다. 눈빛 속에는 흔들림이 가득했다. 그 순간의 침묵이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웠다. 정우성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담배를 태우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승우, 내가 지금이라도 모든 진실을 털어놔야 하나. 책상 위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갓난아기를 아는 여인의 모습, 그리고 그 곁에 서 있는 자신의 젊은 시절 얼굴.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쓸어내렸다. 너를 지키고 싶었지만 이제는 너를 무대에 세워야 할 때구나. 그의 눈에는 고통과 결심이 동시에 비쳤다.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밤, DH홀딩스 건물은 불이 꺼지지 않았다. 임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대책회의를 벌이고 있었고 복도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속삭임은 불안과 공포로 가득했다. 이번에 정말 회장이 해임되면? 주가 폭락은 불 보듯 뻔해. 외부 세력이 들어오면 우리 자리도 위험해. 불안은 바이러스처럼 퍼지고 있었다. 한편 강세리는 유치장에서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변호사와의 접견 자리에서 비웃듯 말했다. 걱정하지 마. 난 곧 나갈 거야. 왜냐면 내가 가진 증거는 모두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거든. 변호사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정말 그걸 갖고 있습니까? 세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내일 주주총회에서 폭탄이 터질 거야. 그리고 그 폭탄은 내가 아니라 제인의 손에서 떨어지게 될 거지. 제인은 집으로 돌아와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책상 위에 놓인 USB가 불길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질문했다.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이걸 공개하면 누구의 목이 날아갈까? 그러다 문득 세리가 했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네,
옆에 있는 사람조차 믿을 수 없어. 제이는 무심코 도윤의 휴대폰을 힐끗 바라봤다. 그 순간 화면에 스쳐 지나간 문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발신자 불명. 내일 USB를 공개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네 어머니는. 제인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도윤을 바라봤지만 그는 아무것도 모른 듯 평온하게 자고 있었다. 그러나 그 평온이 오히려 의심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그날 밤 미라는 홀로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봉투가 들려 있었다. 안에는 강규철 회장이 남긴 유언장이 있었다. 이 집은 욕심이 아니라 정의로 세워져야 한다. 유언장의 문장을 읽을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무거워졌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내일 모든 걸 끝내겠다. 설령 내 자리를 잃는다 해도 이 집은 바로 세워야 한다. 주주총회장이 열리던 아침, DH홀딩스 본사는 전쟁터와 다름없었다. 빌딩 앞 도로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렸고 수십 대의 방송 차량이 줄지어 섰다. 출입구에선 경비들이 차가운 얼굴로 주주들의 출입을 확인하고 있었다. 긴장된 공기 속에서 사람들이 속삭였다. 오늘 뭔가 큰 게 터진다더라. 회의만 가결되면 회사는 흔들릴 거야. 아니, 진짜 문제는 비자금이래. 사회자가 의사봉을 두드리며 선언했다. 지금부터 제58차 정기 주주총회를 시작합니다. 회의는 형식적으로 시작되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오늘의 진짜 무대는 의안이 아니라 폭로와 증거였다. 첫 번째 안건, 회장 회의만. 강미란이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이제는 결단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 회사는 특정인의 욕심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의로운 리더십으로 새 길을 열어야 합니다. 주주들의 웅성거림이 퍼졌다. 황기찬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낮게 깔았다. 여러분, 나는 이 회사를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내 이름을 걸고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군가는 나를 배신자라 부릅니다. 그래도 묻고 싶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회사를 지킬 수 있습니까? 순간 장내는 정적에 잠겼다. 그때 제인이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손에는 문제의 USB가 들려 있었다. 이 회사가 망가진 건 욕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증거로 남았습니다. 여기 그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사회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스크린을 켰다. USB가 연결되자 화면이 켜지고 곧 녹취 파일이 흘러나왔다. 나치근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자정, 트럭, 후문, 현금은 50, 실패 시 계획 B, 대상은 변함 없음. 회의장은 충격에 빠졌다. 누군가 소리쳤다. 저건 납치 사건의 짓이 아니야? 이어 또 다른 파일이 재생됐다. 회의만을 상정하라. 반대는 우리가 맡겠다. 단, 여론은 네가 책임져라. 나치근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다. 사람들의 눈이 황기찬을 향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정우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이제는 숨길 수 없다. 여러분, 나는 강승우의 친부입니다.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더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순간 회의장은 폭풍 같은 술렁임에 휩싸였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번쩍이고 주주들이 수군거렸다. 황기찬은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이제 다 끝났군. 그는 고개를 들어 제인을 바라봤다. 제인아, 넌 절대 나처럼 되지 마라. 그 말과 함께 경찰이 들어와 황기찬에게 수갑을 채웠다. 플래시가 번쩍이며 그의 몰락을 기록했다. 그러나 진짜 폭탄은 아직 남아있었다. 강세리가 갑자기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다들 속았어! 진짜 장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 그녀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USB를 꺼냈다. 여기, 이 안에 있는 자료가 모든 걸 뒤집을 거야. 비자금? 납치? 그건 시작일 뿐이야. 진짜 괴물은 네 옆에 있는 사람이야. 그녀의 시선은 곧장 도윤을 향했다. 제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도윤을 돌아봤다. 도윤 씨, 설마...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인아, 그건... 그 순간 스크린에 또 다른 음성이 재생되었다. 변조되지 않은 분명한 목소리. 내일 USB를 공개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목숨은... 제이는 숨을 멈췄다. 그 목소리는 도윤의 것이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이 소리쳤다. 내부 배신자였어! 주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웅성거렸다.
강세리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외쳤다. 봤지? 진짜 배신자는 늘 네 곁에 있었어. 제인의 손에서 USB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곧 단단해졌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진실은 내가 끝까지 밝혀낼 거야.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